네,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인 사고.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는 머니볼과 스포츠 애널리틱스입니다. 최근에 핫한 토픽이 스포츠 애널리틱스. 우리가 AI도 발전하고 빅데이터도 생기고 그러니까 스포츠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주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머니볼이라고 앞에 붙여놨어요, 제목에. 머니볼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있었죠.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하나인 오클랜드 에이스의 구단 경영에 대한 영화가 머니볼인데요. 그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경영 혁신을 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포츠 애널리틱스 하면은 머니볼 얘기를 안 하고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스포츠 애널리틱스는 제가 계량경제학, 통계학 이런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엄청 많죠. 저 주제만 가지고도 10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맛보기를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머니볼에 대해서 영화를 얘기해 보면은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가 머니볼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저서를 썼습니다. 마이클 루이스는 사실은 이 금융시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이슈를 분석해서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구단에서 뭔가 경영 혁신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오클랜드 에이스의 구단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책을 쓴 그 책이 머니볼이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베낫 밀러라는 감독이 컬럼비아 픽처스의 영화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팀의 단장이 빌리 빈인데 이 빌리 빈이 약팀을 강하게 발전시킨 것을 영화한 것입니다. 팀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부족한데 과학적인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서 팀 로스터를 구성하는 내용. 브래드 피트가 빌리 빈의 역을 맡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객이 꽤 많았던 영화입니다. 이 단장인 빌리 빈은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선수 출신이에요. 1980년도에 뉴욕 매츠에서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됩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은퇴를 1989년도에 촉망받는 아마추어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단 프런트에서 일을 하다가 1998년도에 단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동일한 팀의 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간 중에 빌리 빈이 단장으로 있었던 2002년도 얘기가 영화의 내용인데 그때 아메리칸 리그에서 20연승을 기록했어요. 엄청난 기록이죠.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단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단장에 임명된 다음에 승률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제가 승수를 이렇게 오클랜드 에이스 팀의 당시의 승수를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사람이 단장이 된 98년도에 74승을 거뒀어요. 메이저리그는 162경기가 벌어지니까 81경기가 이겨야지 반을 이긴 거예요. 근데 74승이니까 못한 거죠. 그게 첫 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성적이 좋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87승, 91승, 102승, 103승, 100승을 넘기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승, 91승, 88승, 93승 계속 잘합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감독이 명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단장이 대단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 몇 년 전에 있었던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 있었잖아요.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단장의 역할을 했던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스토브 리그 2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스토브 리그 2가 나오지 않는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한국 프로야구 어느 구단의 소위 스토브 리그의 얘기죠. 그러니까 비시즌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대한 경영 비즈니스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장의 역할은 비시즌 동안에 트레이드나 드래프트나 뭐 외국 용 선수를 스카우트해오거나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로스터를 구축하는 거고, 시즌이 시작하면 그 훌륭한 로스터를 데리고 선수들을 데리고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잘 운영하느냐,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감독은 구성된 선수들로 어떻게 많은 우승을 하느냐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장이냐 감독의 아우라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성근 감독 같은 감독이다 그러면은 그 감독의 어떤 전력과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단의 역할에 상당 부분 감독의 영향력이 더 갈 수도 있겠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둘의 영역이 이렇게 딱 구분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여준 이 오클랜드 에이스의 빌리 빈이 단장으로서 있을 때에 좋은 성과를 한 근 10여 년간 이루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감독의 역할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빌리 빈이 좋은 팀을 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인데요. 98년도 단장이 됐을 때 구단의 총 연봉을 한번 보면은요. 뉴욕 양키스는 6,300만 달러인데 오클랜드 에이스, 애틀레틱스라고 하는데 얘는 200만 달러입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연승을 했다는 2002년도에 구단 총 연봉을 보면 뉴욕 양키스는 1억 2,600만 달러인데 오클랜드 에이스는 400만 달러. 역시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이라면, 그러면 선수단의 능력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명장이라도 한 해 반짝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 10여 년간 계속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걸 해석해봐. 그러면은 구단이 로스터를 잘 짜준 거예요. 이런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팀을 꾸려줬기 때문에 장기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 팀은 누가 꾸렸어? 그 적은 연봉으로 좋은 팀은 누가 꾸렸어? 그건 단장이 꾸리지 않느냐. 그래서 단장의 역할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선수단을 구성하는가. 감독의 역할은 주어진 선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최대한 승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선수단이 좋지 않다면은 아무리 감독이 좋은 감독이오더라도 한두 해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근 1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선수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봤듯이 연봉이 다른 구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좋은 구단을 꾸렸다는 건 여기에 뭔가 경영 혁신이 있지 않았냐. 즉 뭔가 이 구단의 단장이 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답은 알고 있겠지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먼저 왜 이 구단은 타 구단에 비해서 선수단 총 연봉, 즉 총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느냐, 이 구단주가 가난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70년대 한번 기록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70년대 오클랜드 에이스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팀입니다. 3년 연속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만큼 엄청난 강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데 관중 수는 메이저리그 평균 관중보다도 적어요. 아무리 우승해도 관중이 늘지가 않아요. 근데 우승을 3년 연속할 정도면은 선수들의 성적이 좋았겠죠. 시즌 끝나면 연봉 협상할 때 선수들이 더 많은 연봉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타당한 요구니까 많이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선수 연봉, 팀 연봉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승해도 관중은 안 늘어요. 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입은 안 늘어요. 아주 늘어도 미세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우승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이게 연고지 시장의 규모의 차이. 만약에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했다면은 수요의 증가, 즉 그걸 따라 수익의 증가도 함께 왔을 텐데,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팀은 소위 스몰 마켓 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단주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돈을 벌려면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좋은 팀 꾸려서 우승해가지고 나는 게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비용을 절약해서 우승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항상 선수 연봉 예산을 적게 책정합니다. 순전하게 자기의 비즈니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이버 매트릭스 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빌리빈이 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 적고 근데 나는 좋은 팀을 꾸려야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열등한 자세니까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것이 세이버 매트릭스입니다. 영화에서는 피트라는 분석가, 통계 분석가인데 사실은 피트는 폴 디포데스타라는 식물입니다. 폴 디포데스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통계 분석가를 자기 자문으로 두면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도입해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선수 연봉이 과다 지불되느냐 과소 지불되느냐 뭐 이런 주제로 과연 선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그때 선수의 가치는 한계 수입 생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 곱하기 한계 수입, 즉 새로운 선수를 도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 생산, 승수가 얼마냐. 근데 1승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가치가 얼마냐, 한계 수입. 그래서 어떤 선수가 5승을 가져왔는데 1승당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럼 100만 달러 곱하기 5승 해서 500만 달러가 선수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선수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전통적인 방법은 스카우터들이 평가를 합니다. 각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달리는 거, 그다음에 아마추어 때 성적 이런 것을 기본으로 저 선수는 이만큼 가치가 있어. 1급 선수야, 2급 선수야 이런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세이버 매트릭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그 선수의 가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in above replacement라는 게 야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즉 마지널 프로덕트 한계 생산의 지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어떤 한 선수를 대체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승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WAR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통계 분석 세이버 매트릭스는 야구 통계학이죠. 야구 통계학을 우리가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불리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로 하나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하나 좋은 선수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야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머니볼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떤 스카우터로 나오는 영화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항상 이런 야구 전문 그 스카우터들과 세이버 매트리션과 이 대립적인 관계로 뭐 영화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구성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선수는 좋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클랜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둘이 비슷한데 근데도 약간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명의 선수를 보면 한 5명의 선수는 스카우트들은 대단하게 안 보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는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만으로 로스터를 구성한 것이 오클랜드 에이스입니다. 왜? 그 선수들은 스카우터들은 안 좋게 보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연봉에도 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우리 기록으로 세이버 매트릭스 봤을 때는 그게 숨은 진주야. 그 선수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선수들만 찾아서 투수도 찾고 타자도 찾고 그래서 저렴한 예산으로 나름대로 강팀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오클랜드 에이스의 경영 혁신이다. 즉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한 로스터 구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WAR이 win above replacement인데 이것을 만드는 기관에 따라서 뭐 BWAR
FWAR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신문에서.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만든 WAR이 BWAR, 팬그래프에서 만든 WAR이 FWAR. 우리나라에도 뭐 KWAR 뭐 이런 식으로, 스타티즈에서 만든 것이 SWAR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한데, 기본적인 WAR의 구성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WAR은 배팅 런스, 그러니까는 타격이 가져오는 득점. 그다음 베이스 러닝 런스, 즉 주류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 선수가 기여하는 득점. 그다음에 필드 런스, 그거는 수비를 통해서 하는 실점이죠. 그다음에 포지셔널 어저스트먼트, 그거는 이제 그 선수가 포수냐 외야수냐 일루수냐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리그 어저스트먼트, 리그의 팩터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의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타자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명타자가 있었죠. 근데 내셔널 리그는 지명타자가 없었기 때문에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그별 차이가 있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런스, 그러니까는 이 선수 대신에 배제되는 선수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합이야. 나누기 이제 어떤 숫자.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WAR 기록이 소위 가중치가 1, 여기 합이니까 다 1이죠, 가중치가. 1, 뭐 0.5, 1.5 이렇습니다. 배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고, 그러면 여기서 배팅 런스는 뭐냐, 이건 뭐 더 세부적으로 지수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중치가 어떻게 1, 0.5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소위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면 좀 더 정확한 WAR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하간에 이런 WAR을 이용해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전문 스카우터들이 평가하는 방법과 갭이 벌어지는 선수들만을 이용해서 저예산으로 이제 강팀을 꾸려는 것이 오클랜드 에이스의 경영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2007년인가 한 10년 지난 다음부터 다시 오클랜드 에이스가 약팀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영화도 만들고 머니볼이라는 책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단들도 다 세이버매트릭스를 경영에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에이스의 어떤 경영의 비교 우위가 또 없어졌죠. 그런데 얘는 예산이 남들보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는 또다시 못하게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클랜드 에이스가 다시 잘하려면 또 다른 방법의 경영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은 가능한. 제 생각에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한 경영 혁신의 영역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AI를 이용하면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접목하면은 선수단 구성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경기가 벌어지는 내적의 어떤 작전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한 경영 혁신의 영역은 이제는 구단 프런트의 영역을 넘어서 필드에서의 영역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충분히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애널리틱스, 즉 이제 통계적인 분석과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 영화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스포츠 애널리틱스의 맛보기를 봤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